안녕하세요, 여러분. 배우는 보리쌤입니다. 곧 있으면 여름방학이 다가오는데요. 이미 여름방학을 맞이한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여름방학에는 공부면 공부, 재미면 재미 이렇게 따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재미와 함께 보람도 느끼면서 학습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이것을 해보면 어떨지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봉사활동입니다. 제가 이렇게 봉사활동을 추천드리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도서관 봉사활동을 경험을 했거든요. 학교 근무를 마치고 저녁에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경험이었는데 도서관 봉사활동은 처음이라서 왠지 좀 떨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가서 경험을 해보니 정말 다양한 좋은 점들이 있었는데요.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저는 봉사활동 시간에 맞춰서 가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도서관에 갔는데요. 제가 약속한 시간보다 조금 더 널널하게 일찍 도착해서 먼저 도서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도서관에 가면은 모두 다 책을 읽고 계시거나 공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덩달아서 책을 읽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여유 시간을 책을 읽으면서 보내다가 제 봉사 시간이 다가와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도서관 봉사활동은 책의 일련 번호에 맞춰서 책을 차례대로 꽂는 활동을 하였는데 처음에 5에서 10분 정도 도서관에서 일하시는 직원분께 설명을 듣고 나서 이제 책을 제가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가 맡은 책을 모두 진열을 하고 나니까 상당히 뿌듯함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과 알게 모르게 이런 연대감이 느껴지는 스스로 굉장히 뿌듯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도서관 봉사 말고도 학생 시절에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도시락을 전달하는 봉사를 하였었는데요. 이때 친구랑 같이 도시락을 들고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의 집에 똑똑 노크를 하면서 도시락을 하나씩 전달해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뵀었던 할아버지 할머니와 나눴던 추억을 저는 10년 년이 지난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혼자 사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저희를 굉장히 반겨주셨고 손자 손녀를 보는 것처럼 저희한테 밥도 주시고 반찬도 주시고 이야기도 계속 나누시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나눴던 이야기들이 자세히 기억은 안 나도 그분들이 저희를 환영해 주셨던 그 감정만큼은 기억에 남거든요. 이렇게 봉사활동은 단지 내가 희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돌려받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봉사활동이 아이들에게 주는 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점은 아이들의 공감 능력이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초등학생들을 경험을 해본 바로는 본인의 생각, 본인의 감정에 대해서는 정말 잘 표현하지만 다른 친구의 감정이나 생각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저는 봉사활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봉사는 아무래도 타인을 대상으로 본인의 적 능력이나 행동을 사용하면서 타인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서지능은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도 직결되어 있는 항목이지요. 단순히 아이들이 희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정서적 지능, 즉 EQ 능력이 향상되는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나 유기견, 유기묘 같은 유기동물 봉사나 어르신 봉사 같은 나와 다른 타인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활동에서 이러한 점들이 조금 더 길러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활동을 거치면 아이들이 정서적 민감성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또한 교과서에서 글자로만 배우는 것과는 전혀 다른 본인이 직접 경험하여서 얻는 마음을 읽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책임감과 자기조절 능력이 길러진다는 것인데요. 이런 봉사활동도 시간을 정하고 행위를 정하는 하나의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이 약속에 맞춰서 자신의 스케줄을 조절하게 되고 이런 약속 시간에 맞춰서 행동하게 되고 결국은 자기주도적인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학부모님들께서도 아이들이 조금 시간에 맞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해서 도와주신다면 훨씬 더 빠르게 정립이 가능합니다. 제가 도서관 정리활동에서 느꼈던 것처럼 단순히 책을 정리하는 것이 노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리 습관이 길러진다는 생각이 그 짧은 시간에도 들었거든요. 이러한 사소한 경험들이 모여서 자기 관리 능력이 강화되는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아이들이 본능적인 충동을 스스로 억제하는 능력 그리고 계획을 본인이 스스로 해서 실행하는 실행 능력이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타심과 나눔의 가치를 배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봉사를 통해서 남을 돕는 것이 나에게도 행복이 될 수 있음을 스스로 느끼는 경험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타심은 개인주의적인 현대 사회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아이들이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민감성, 즉 도덕성을 높이는데 필수적인 요건이 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러한 나눔의 경험은 아이들이 미래에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네 번째는 자기 효능감 강화입니다. 내가 세상에 도움을 준다라는 경험은 작지만 작은 것들이 모여서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도전과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스스로 나아가는 힘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봉사활동은 타인뿐만 아니라 아이 자신의 심리적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는 사회성과 예절 교육에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봉사활동을 하면 아무래도 아이들이 만나는 반경 외의 사람들과도 만나게 되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대와 소통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배경, 다양한 연령대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상호작용을 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즉 예절과 배려, 대화 기술 등 교실 안에서는 이론적으로 배웠지만 이것을 직접 행동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대인관계 기술 그리고 사회성에 대한 능력을 기른다면 어른이 돼서 훨씬 빠르게 이러한 사회생활에 적응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여섯 번째로는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봉사활동을 신청해서 직접 해보는 경험을 갖는다면 이 아이가 이 진로가 적성에 맞는지 흥미에 맞는지를 직접 경험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이런 경험과 학습이 연결되어서 본인의 학습 동기 그리고 진로에 대한 동기가 점점 더 강화되는 그런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긍정적인 정체감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청소년기의 정체감이 흔들릴 때 이러한 봉사활동은 청소년기 아이에게 심리적 안정과 문제행동 예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의 긍정적인 자아의식을 형성할 수 있는 주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추천하는 학생들이 하기 좋은 봉사활동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도서관 봉사입니다. 아까 제가 느낀 점들과 더불어서 아이들이 학습하기 좋은 환경에 스스로 노출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정리하면서 스스로 정리정돈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요. 본인이 이러한 일을 다 끝마쳤을 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가 있기 때문에 뿌듯함을 느끼기에도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유기견 유기묘 보호소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인데요. 특히 반려동물에 대한 흥미가 많은 어린이 또는 청소년들이 이러한 활동을 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직접 어떠한 대상을 보호해주고 길러주는 경험을 하면서 아이들이 앞서 말했던 이런 심리적인 안정감 그리고 자아 효능감을 기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르신을 돌보는 행동도 이에 포함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어르신들은 이제 사회성을 갖추신 성인분들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이들이 거기에서 좀 더 배우는 점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벗이 되어드리고 이제 도시락을 전달해드리는 그런 활동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환경 정화 활동입니다. 굳이 어느 봉사활동에 신청하지 않아도 놀이터에 있는 쓰레기 줍기, 하천길을 따라서 쓰레기 줍기 이런 활동들을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해봤을 때 아이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음에도 스스로 혼자서 엄청 뿌듯해하는 표정을 제가 봤던 경험이 있거든요. 이러한 행동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아이들의 자기 효능감 강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조금 더 잘하는 본인의 재능, 예를 들면 그림 그리기라든지 노래 부르기 같은 것들을 다른 친구에게 알려주거나 재능을 기부하는 활동을 한다면 그것도 아이들에게 좋은 봉사 경험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봉사 활동의 영역이 있는데요. 물론 봉사활동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하지 않고 스스로 봉사라는 생각으로 남에게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해도 충분히 좋겠지만 국가에서 운영하는 1365 자원봉사 포털을 이용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실제로 이 사이트를 이용해서 어떤 봉사활동이 있는지를 검색할 수 있었고 제 지역을 설정해서 가까운 곳에 있는 봉사활동을 파악할 수 있어서 신청하기가 유리했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님들도 이러한 사이트를 통해서 봉사활동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봉사활동을 마치면 봉사 시간을 책정해주기 때문에 학생들의 봉사활동이 점점 시간별로 누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학생의 진로 관련해서 포트폴리오가 될
될 수도 있을 것이고 학생이 다른 활동을 할 때 이것이 유용한 근거 자료로도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학생과 부모님이 같이 봉사활동을 하시고 싶으실 경우에는 각각 회원가입을 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하고 학생의 경우에는 학생 봉사활동을 클릭할 수 있는 탭이 있습니다. 꼭 그것을 설정을 하셔서 학생 대상으로 하는 봉사활동에 지원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봉사활동을 마치면 자동적으로 시간이 누적되는 구조라서 약속 시간에 맞게 봉사활동을 하고 해당 명부가 있다면 그곳에 서명을 하고 나오시면 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실 때 만약 초등학생의 경우 저학년에서 중학년까지는 부모님이 함께 동행을 하셔서 같이 봉사활동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직 어린 나이의 아이인 경우 부모님이 옆에 있을 때 훨씬 더 정서적 안정감을 느낄 것이고 부모님과 함께 이것을 했다는 것에 더욱더 가족 사이의 연대감이 길러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봉사활동을 마친 다음에는 가정에서 봉사활동 후에 활동을 따로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봉사활동을 한 이후 가족과의 대화 시간을 만들어서 식사 시간이든 어떤 시간이든 잠깐 짬을 내서 서로 봉사를 했던 그런 경험에 대한 느낀 점들을 서로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활동을 통해 아이의 자기 표현 능력도 더 올라갈 수 있고 가족들과의 연대감도 더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할 수 있다면 봉사 일지를 써보는 것인데요. 이것을 그림 일기 형식이든 줄글 형식이든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가 표현을 해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지나 일기를 쓸 때 좋은 점은 아이가 스스로 자기 성찰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학년에서 중학년의 학생이라면 언어 능력이 향상되는 것에도 매우 효과적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봉사활동의 경험을 좀 더 확대시켜서 작은 기부 활동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집에서 책이나 장난감 등 쓰지 않는 것들을 모아서 기부를 하거나 주변의 이웃을 돕는 작은 활동들을 하나씩 해보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단순 봉사활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할 수 있는 나눔, 그것의 가치를 직접 경험해보는 확장활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나니 봉사활동이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활동, 남에게 희생을 하는 활동이 아니라 아이에게 자신보다 더 큰 세상과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보다 더 큰 세상과 연결되는 경험이자 함께 사는 삶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육이 될 수 있음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정서지능과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에 한번 아이들과 봉사활동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